우리 항상 탄핵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내란의 불씨를 항상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불꽃 안에는 탄핵의 불꽃도 항상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대통령 및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서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는데 어떻게 못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박찬대, 이제 대표 직무대행이리든가, 예. 왜 거기도 그냥 권한대행이라고 해주면 좋을 텐데 아마 직무대행인가 그럴 거예요. 한덕수 대선 차출론 헛꿈, 탄핵 시 다음 주 넘기지 않을까. 그 얘기에는 탄핵의 불씨를 또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또 민주당이 왜 다시 탄핵을 피우고 있을까요? 또 여지없이 오늘 박찬대가 한 말은 이제 또 오늘 친위 쿠데타 이야기 또 있습니다. 제2의 친위 쿠데타. 제2의 친위 쿠데타라고 그랬고 또 뭐 을사오정 이야기 또 나왔고요. 네. 야,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참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대선 차출로는 또 헛꿈이라고 그러고. 제가 보기에는 박찬대가 지난번에는 최상목을 대선으로 보내려고 그러더니 그게 물거품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한덕수를 대선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덕수 그 다음 우리 페이지 볼까요? 근데 어제 오늘 굉장히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이슈 중심 인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한덕수 대행은 헛꿈을 꾸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대신 꿈을 꿔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헛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차출론이 많아지는데 오늘 또 계기가 됐던 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어제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 어제 뉴스 보면서 지금 이 전 세계 관세 전쟁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격인 권한대행하고 통화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사가 됐나? 무슨 이유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그 성사 경위에 대해서는 별로 보도가 안 됐고 한덕수 총리의 말로 우리는 그럼 이 관세 전쟁에서 뭔가 이제 중국처럼 맞서는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한미 동맹이 우호적인 거를 잘 활용해서 풀어나가겠다. 뭐 이 정도로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러 가지 뭐 언론들이 취재를 하면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에게 대선 출마하시나요? 라고 뭐 물어봤다고 하는 얘기가 좀 나왔고 성사 뒷얘기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트럼프의 측근이 한덕수 대행을 트럼프에게 소개를 하면서 한국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한 거고, 그러니까는 한 대행하고 통화하면서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하실 건가요? 뭐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한 건 없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한 거죠. 매우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원칙적인 이야기. 그러니까요. 해석의 여지가 있죠. 아니 근데 이제 또 오늘 어떤 언론에서는 그런 거예요. 트럼프 그냥 대통령이 약간 뭐 그냥 덕담 비슷하게 대선 나갈 건가요? 물어보는 차원인가? 그냥 호기심 차원에서 물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묻기 전에 그러니까 당신에 대해서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다. 뭐 주변에서 좋게 얘기해줬다는 거겠죠. 좋게 얘기해줬기 때문에 통화도 성사가 됐겠죠. 미국 통이고 주미 대사를 했었고 예. 통상교섭본부장 하면서 미국과 교섭도 많이 했었고 지인도 많고 네. 무엇보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편안하게 된다. 이건 매우 큰 장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제 주변에서도 한덕수 대행을 잘 아는 미국 사람들이 지금 요 때는 한덕수 대행하고 통화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분이 대선에 또 유력 주자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그래? 하면서 이제 했겠죠. 그러면서 당신에 대해서 좋은 얘기 많이 들었다. 대선 나갈 건가 하고 물으니까 한덕수 총리가 또 약간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라고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결정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뭔가 요원을 남겼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네. 살펴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 처음에 트럼프가 이제 좋은 말 많이 들었다. 출마할 거냐 이거는 일종의 덕담, 스몰 토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변잡기처럼 작은 이야기를 해서 긴장을 푸는
좋은 이야기 해줘가지고 상대방 띄워주는 게 이제 미국 사람들의 기본이니까 그렇죠. 그런 스몰 토크 정도 수준의 덕담이었다고 생각하고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 그 미국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트럼프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난 대선 절대 출마 안 할 거고 2달 뒤에 난 땡이야 이렇게 되게 되면 트럼프하고 중요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김이 빠져가지고 내가 한대행하고 이야기해봐 소용없겠네 하고 이야기가 중단이 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대행 입장에서는 글쎄 그런 말이 도는데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주지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트럼프하고 효과적인 대화가 되려면. 근데 이제 원칙적인 매우 외교적인 전문가인 거죠. 그렇죠.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단순한 박찬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헛꿈 꾸지 마세요. 이렇게 보는 건 이제 박찬대가 머리가 나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냥 이렇게 한덕수 대행이 몸값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 하는 게 그래가지고 참 그런데 오늘 이제 총리실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뭐 트럼프 대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이냐 그러면 우리 외교적인 대화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만 얘기를 이제 통사하는데 만약에 아예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오보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렇죠. 오보라는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진짜 트럼프 대통령과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은 거의 뭐 한계 기정사실화 됐고 뭔가 좀 이런 게 좀 잘 맞는 거 아닌가 하는데 아니 근데 오늘 그 친명좌장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지금 이제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굉장히 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탄핵할 수밖에 없다. 아예 대선 관리에서 배제해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저는 덧붙인 게 더 웃겼어요. 한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두고 일부러 맞춰서 통화한 게 아닌가. 내가 지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획해서 딱 시기를 맞춘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한덕수가 통화하고 싶다고 트럼프가 통화해 주는 건가요? 아니 그리고 지금 날마다 해야 될 판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관세를 좀 덜 받다 보겠다고 지금 동분서주하는 게 지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4달 이상의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권한대행이 진짜 몸이 부서져라 움직이고 그다음에 트럼프랑 통화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정말 잘된 일이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저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진짜 민주당은 완전히 거의 사고 자체가 그냥 나라라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네. 정성호도 그렇고 박찬대도 그런데 이게 좀 두더지를 폄하해서 죄송한데요. 시야가 두더지입니다. 두더지는 자기 앞에 5cm도 못 본다 그러죠. 눈이 거의 퇴화해가지고 안 보인대요. 코앞에 있는 이익만 보는 게 이제 두더지인데 코앞에 있는 것만 보는데 박찬대도 그렇고 정성호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코앞에 정치적인 이익과 손해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나 국제 정세 그리고 나라를 대표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눈꼽만치도 털끝만치도 아예 관심도 없고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정말 두더지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서 맨날 국민을 어쩌고 저쩌고 뭐 대한민국을 어쩌고 조금 이따 이재명 오늘부터 그냥 의원이라고 저는 불러야겠어요. 대표 아니니까 뭐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출마 선언했다는데 도대체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진짜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남 잘 되는 건 절대 안 되고 뭐 이런 대한민국인지. 그래서 하여튼 한덕수 오늘 이제 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또 하나 이제 이게 재미있던 게 한덕수 대행이 그러면 출마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니야 이렇게 손사래를 쳤다는데 또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저도 엊그저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현재 자기 자리에서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출마할 수도 있어라고 냄새를 풍기고 있어야만 그 자기에 대한 협박이나 위협이 줄어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마음 놓고 탄핵해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영도 안 서는 거니까. 네. 권력의 냄새를 약간이라도 풍기고 있어야만 영향력이 유지되는 게 사실이니까요. 한덕수로서는 현재 가장 합리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한술 더 떠가지고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로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이는 경우에 탄핵을 정말로 밀어붙이는 경우라면 국민 후보 추대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경선을 하고 나중에 한덕수 총리는 바깥에 있으면서 거기서 원샷 단일화를 해서 국민연대 후보를 만든다든지 해볼 만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오늘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국정 지지도가 잘할 있었는데 것이다. 잘할 것이다. 국정 운영 잘할 것이다가 56%가 나오거든요. 예. 이재명이 당 운영을 잘하고 있다가 지금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많이 안 나오거든요. 와, 56. 56%예요. 국민 전체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론으로 보면 호감도나 국정 운영 지지도에서는 최강자일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리고 부정 여론이 적다는 게 이제 최고로 강점인데 이렇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다. 그리고 경력도 현재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라는 거. 지금 경제 위기 시기에 경제 관료 그리고 통상 전문가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끌어갈 사람. 한대행이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최고의 실력자인 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한덕수 우리 대행이 지금 조기 대선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차출론이 나오면서 오늘 뭐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뭐 출마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촉구하러 하고 갔죠.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모르겠으면 내일은 또 어떻게 약간 다른 뉘앙스의 발언을 할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총리실에서 약간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느낌도 조금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중앙일보에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근 참모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한 세력이 다 한 게 있느냐. 그 얘기는 공직생활 50년 이렇게 하다 보면서 여러 가지 뭐 좌우 소위 말 우리나라 진보 보수의 정권을 다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어떤 특정 진영만이 어떤 거를 성과를 내고 반대쪽은 못하고 그런 게 아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라는 얘기를 뭐 했다고 하면서 본인의 50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정치 양극화는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절감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러니까 주변의 여론이 그러면서도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총리실 발로 나오는데요. 이것 또한 뭔가 대권의 생각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국방장관도 지명하고 행안장관도 지명하고 지금 할 일들 다 하고 있어요. 대통령으로서 해야 대통령 지위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거기까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 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특히 이제 정부 구성하는 인사권까지 행사를 해버리면 그거야말로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야 사실 정권하고 무관하게 계속 일을 해야 되지만 장관이라는 거는 그 대통령과 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다가는 그건 조금 저는 글쎄요 한계를 한번 실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래도 탄핵하지 않을 텐가? 이래도 탄핵하지 않을 텐가? 하고 한번 민주당의 인내심을 테스트해 보면 좋겠어요. 네, 한덕수 대행이 얼마나 민주당이 항상 얘기하는 결기를 갖고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